네, 오늘 들려온 소식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콜레라병이, 이 후진국병이 우리에게 사라진 지 꽤 됐다고 믿었는데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김동혁 기자, 네. 15년 만인 거 맞죠?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광주 서구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한 회사원이 이제 지난 9일에 10회 이상 심한 설사 증상을 이제 보여서 11일에 광주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콜레라로 확진이 됐다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정모 씨 59세의 남성이 그랬고요. 또 있습니까? 아니요, 그 외에 이제 뭐 가족들은 네. 없고요. 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는 이제 완치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지난 7일과 8일 이제 경남 통영과 거제에 가족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농어회를 섭취했던 회를 것으로. 먹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농어회가 어떤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아니고 이제 지난 9일에 심한 설사 등의 이제 그런 증세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3년 그러니까 13년 전 이후에 발생한 환자는 모두 해외에서 온 환자들인데, 자 이제 이번엔 이 광주의 정모 씨는 해외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염된 것, 자 덥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무더위와 어떤 또 고온 다습한 환경 자체가 어떤 세균이 증식하기가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런 점이 콜레라 발생의 하나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교 약과학대학의 서울대 교수께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물, 하수도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된 곳에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상하수도가 잘 마련된 이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염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이러면은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콜레라가 광주에서 발생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지금 개학을 했는데 학생들 급식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이제 곳곳에서 어떤 식중독 이제 비상이 벌어졌는데요. 네. 경기 오산시, 그리고 경북 봉화군, 그리고 대구 수성구 등 각 곳곳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식중독균이 이제 발생을 해서 교직원, 학생들이 지금 감염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요. 서울 은평구, 경기도 오산시, 경북 봉화군, 대구의 수성구까지 뭐 전국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 현재 727명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27명인데 이게 역시 이것도 음식이 빨리 상해서 그런 겁니까? 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중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식중독균이 이제 무더위 속에 쉽게 증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그 한국의 어떤 그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게 문제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이라는 게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아이들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정성껏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가 자꾸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제 식중독이 날씨도 원인이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돈이 딴 데로 새나가면은 관리에 소홀해져가지고 당연히 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번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학교급식을 비리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하는 그 매우 큰 업체 네 곳이 이제 전국의 3천여 개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에게 최근 2년 6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 제공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은밀히 지급을 했겠습니다만 식용유 구입을 자기 상품 그 회사 자기 생산사의 식용유를 구매했을 경우에 캐시백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또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낸 어떤 다른 그 제품들을 샀을 경우에 기프트 카드를 또 보여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기발하다고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런 학교 급식 체계를 농락하고 우롱하는 그런 행동 등을 2년 6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상품권 지급했다는 거는 그 학교에서 어느 회사와 함께 거래를 할지를 딴 회사 바꾸지 말고 우리 회사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이 이제 총 이제 5조 6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공산품, 좀 공장에서 만들어낸,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의 그 매출액을 합해보니까 무려 6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학교급식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4개 회사가 아주 이제 그 장기간 동안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만연하게
비리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지 않으면 큰 화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이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콜레라도 생겼죠. 아이들 개학했는데 급식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죠. 양식물 집단 피해사 경보까지 내려졌군요. 네, 전남 완도에서는 전복 집단 폐사가 접수돼서 정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네. 전복 2,50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그러고요. 네. 우럭은 56만 마리, 이 돌돔도 3만 마리가 폐사해서 네. 피해액이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완도 지역 양식한 곳의 집단 폐사인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일단 고온에 따른 폐사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렇게 고온에 따른 그 폐사의 경우에는 이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글쎄요. 전라남도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폭염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가서 있는 그런 어패류 폐사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특약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보험료를 좀 더 지급하면서 그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도 보험 사고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가 이걸 특약상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해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이번 고온으로 인한 그런 고온 현상으로 인한 폐사에는 사실은 그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염분수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염분수 해서 이제 사람들이 분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염분수가 뭐죠? 저염분수입니다. 저염분수. 예. 물에 이제 염분이 적다는 뜻인데요. 네. 이제 양쯔강 하구에서 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제주 북부 해역을 넘어서 이제 남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중국의 양자강, 양쯔강입니다. 올 7월 달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다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다까지 저 맹물이 밀려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도를 저희가 좀 위성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국 대륙이고 여기가 우리 남서해안이고 제주도인데 이 빨간 게 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저염분수입니다. 아, 이런 바닷물이고 이거는 소금기가 없는 맹물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7월 6일 현재인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빨간 게 퍼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염분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양식업에 지대한 이제 피해를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1996년 같은 경우에 이제 59억 원 규모의 네. 이제 피해를 입힌 바가 있고요. 네. 예, 아무래도 염분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바다 생물, 어패류나 이런 어떤 바다 생물들이 이제 농도가 낮아지는 물에 의해서 집단으로 폐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밀려든 맹물이, 강물이 이렇게 바다를 흔들어 와서 한 달이 지나서 이 양쯔강 하구 쪽에 있는 바다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주도를 완전히 둘러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주도 인근에 있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저라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7번째 소식입니다.